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22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숙명여고 시험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집합부터 합성함수와 역함수까지였기 때문에 범위를 참고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그럼 빠르게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자. 1번 집합 A는 1, 2, 3, 4, 5, 집합 B는 4, 5, 6, 7, 8을 원소로 갖는 집합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1번부터 보게 되면 1은 B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1이라는 원소가 B에 없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므로 1번은 정답이 아니다. 2번 NA는 5이다. A의 원소 1, 2, 3, 4, 5 5개 맞으니까 2번도 옳지 않은 게 아니다. 3번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16이다. 원소의 개수가 5개였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인 32개이므로 3번이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네. 그렇지만 마저 4, 5번도 같이 보도록 하자. 4번 A 합집합 B는 1, 2, 3, 4, 5, 6, 7, 8을 원소로 갖는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A 합집합 B는 1, 2, 3, 4, 5, 6, 7, 8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보기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고 5번 A 교집합 B는 4, 5이다. 두 집합의 공통으로 있는 원소가 4, 5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교집합의 원소 4, 5 맞기 때문에 5번도 답이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옳지 않은 보기는 1번의 정답은 3번. 2번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1번 x가 무리수이면 x는 실수이다. 무리수도 실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이 되니까 1번은 참인 명제. 2번 x가 3이면 x-1, x-3의 곱은 0이다. 지금 x-3이 0이 되니까 당연히 0이겠지. 그래서 참이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아닐 거고 3번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아니다. 대우로 생각을 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면 x는 마이너스 1, 즉 중근 하나밖에 안 갔기 때문에 3번도 참인 명제가 돼서 정답이 아니고 4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퀄 0이면 x는 정수이다. 그럼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모두 정수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보게 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퀄 0, 즉 x가 마이너스 1 또는 5이기 때문에 두 근 모두 정수가 돼서 참인 명제가 되겠다. 마지막 5번 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7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난다. x축과 만난다는 건 y 콜 0과 만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퀄 0의 실근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 되는데 실근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 0보다 작음으로 실근을 갖지 않게 되니까 5번이 거짓인 명제가 되겠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 3번 다음 중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인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그래서 1대1 대응이란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즉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이 조건은 결국 1대1 함수라는 말이 되고 그래서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까지 같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자 1번부터 보게 되면 지금 x값이 서로 다름에도 같은 함수값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닌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5번까지 모두 1대1 함수 조건조차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즉 1대1 대응인 함수의 그래프는 뭐밖에 없다? 4번밖에 없겠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 4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3하고 7만을 원소로 가질 때 A-B 합집합 B-A의 모든 원소의 합은 즉 대칭 차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고 A 교집합 B가 3하고 7이기 때문에 A하고 B라는 집합에 3하고 7이라는 원소가 모두 있어야 돼서 A 집합부터 보게 되면 3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A-1이 7이거나 또는 A 플러스 1이 7이어야 한다.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A-1이 7인 경우 즉 A가 8인 경우는 집합 A의 원소가 3, 7, 9가 되게 되는데 지금 B에도 9라는 원소가 있어서 결국 9가 A 교집합 B의 원소가 된다. 그런데 이는 주어진 조건, 즉 A 교집합 B의 원소가 3과 7뿐이라는 조건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A 플러스 1이 7, 즉 6이 되겠다. 그래서 A가 6일 때 집합 A는 3, 5, 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고 이때 집합 B를 보게 되면 집합 B에도 교집합의 원소인 3과 7이 존재해야 하니까 B-2가 3, B 플러스 2가 7이어야만 해서 B의 값이 5인 걸 알 수 있다. 즉 B는 3, 7, 9, 11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게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대칭 차집합의 원소를 생각해 보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빼도 되기 때문에 3하고 7을 제외하고 적어보게 되면 5하고 9하고 11 이렇게 3개의 원소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원소들의 합이기 때문에 이 원소들의 합은 25.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5번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A 교집합 B 합집합 C와 A 교집합 B 합집합 C가 같도록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그래서 집합의 연산으로도 풀어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좌변과 우변의 두 집합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빠르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A, B, C라는 집합이라고 할 때 좌변, 우변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그려주도록 할게. 자, 그랬을 때 먼저 좌변을 나타내는 좌변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A 교집합 B 합집합 C, 즉 A 교집합 B와 그 다음에 C의 합집합. 그 다음에 우변을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은 A 교집합 B 합집합 C.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네. 그럼 이 두 집합이 같도록 하려면 결국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원소가 존재하면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C-A가 공집합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이므로 결국 C가 어디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A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기에서 골라보니까 5번의 정답은 4번. 6번 직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점 2,3을 지날 때 ab의 최소값은 단 ab는 0보다 큰 실수이다. 그래서 직선이 2,3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하므로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은 1이 되고 ab가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볍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게 되면 이 값은 2루트 ab분의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루트 ab를 양변에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해주게 되면
AB는 24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구하고자 하는 AB의 최소값은 24가 되겠다. 그러므로 6번의 정답은 2번. 7번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 중에서 A-B-C와 항상 같은 집합은, 그래서 5번처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6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엔 연산 법칙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연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집합을 교집합 C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C.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A 교집합, B의 C 합집합 C로 바뀌게 되고, 분배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A 교집합, B의 C 합집합 A 교집합 C. 그러면 교집합 C를 다시 차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A-B 합집합 A 교집합 C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보기에서 찾아보면 7번의 정답은 5번. 8번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두 조건 PQ에 대한 진리집합이 각각 다음과 같다면 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되기 위한 모든 자연수 T의 값의 합은, 물론 주어진 명제의 대우, 즉 P이면 Q이다로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not Q, not P일 때 그 사이, 즉 범위를 표현하기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not Q 그러면 부정을 해보게 됐을 때 절대값 x는 t보다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t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t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not p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범위가 아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t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므로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t의 범위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이를 만족하는 t의 값의 합이기 때문에 4 이하의 자연수 1, 2, 3, 4를 더해주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값은 10이 될 거다. 그러므로 8번의 정답은 2번. 9번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집합 x, 그래서 x의 원소로는 2, 4, 8인 세 함수 fgh에 대하여 f는 1대1 대응, g는 항등함수, h는 상수함수이다. 세 함수 fgh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 더하기 g8 더하기 h2의 값은, 그래서 가조건부터 천천히 보면 f2는 g4는 h8이다. 근데 이때 g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당연히 gx는 항등함수니까 x인데 hx 즉 상수함수의 그 상수가 얼마다? 4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f4를 알기 위해서는 f라는 함수를 봐야 되는데 나 조건을 봤을 때, 자 f가 1대1 대응이면서 지금 2, 4, 8 이렇게 이제 대응시키는 함수 f를 생각했을 때 가조건에서 f2는 4라고 했고 1대1 대응이면서 f2, f4가 f8과 같아야 하므로 결국 f8이 8이고 f4가 2여야만 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4 즉 2 더하기 g8은 항등함수니까 8, 그 다음에 h는 상수함수 4, 다 더했더니 얼마? 14. 그러므로 9번의 정답은 3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그리고 상수함수라는 이 함수들의 정의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10번 두 양수 x, y에 대하여 x분의 y 플러스 1 더하기 y분의 x 플러스 1 더하기 x 더하기 y의 최소값은. 그래서 이 x, y가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고 지금 서로 역수관계인 것들끼리 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정리해보면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그리고 x분의 1과 x, 그리고 y분의 1과 y. 그러면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서 이 둘의 합은 2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식도 2보다 크거나 같고 세 번째 식도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두 개 이상 동시에 쓰는 경우에는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등호 성립 조건은 둘이 같아야 하니까 x분의 y가 1, 즉 x는 y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 등호 성립 조건은 x가 1, 세 번째 등호 성립 조건 y가 1. 그래서 이 세 개의 등호 성립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야지만 6이 가능한데 x equal y equal 1로서 동시에 성립 가능하므로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6이 확실하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 11번 두 실수 x, y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주어진 명제와 그 명제의 역에 참거짓이 일치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즉, 두 명제와 역이 모두 참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둘 다 모두 참 또는 둘 다 모두 거짓인 보기를 찾으라는 말이 되겠고, 기억부터 보게 되면 x세제곱이 1이면 그 대신 주어진 x, y가 실수인 범위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그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p를 만족하는 x가 1밖에 없고 q를 만족하는 x도 1밖에 없어서 주어진 명제는 필요촉문 조건, 즉 주어진 명제와 그 역 모두 참이 되겠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원하는 보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아래다 써보게 되면, 자, p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4분의 25도 2분의 5의 제곱이기 때문에 합차를 이용해서 빠르게 인수분해를 해보면 x-3, x 더하기 2는 0.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p 조건을 만족하는 x는 3과 마이너스 2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절대값 2x-7이 1, 즉 2x-7이 플러스 마이너스 1, 1을 만족하는 x값은 4와 3인데 지금 P도 Q에 포함되지 않고 Q도 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주어진 명제와 그 명제의 역 둘 다 모두 거짓이라는 말이 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을 한다. 그래서 니은도 우리가 원하는 보기이다. 그 다음에 디귿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가 절대값 x 마이너스 y보다 작다면 그때 x, y는 제2사분면 위의 점인가요? 그러니까 점이다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절대값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둘 다 양변이 모두 0 이상이니까 제곱을 해서 비교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보다 작다. 이게 p조건이지. 그렇단 말은 절대값 xy가 xy보다 크다는 말이 되고, 이 말은 결국 xy의 곱이 0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xy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xy의 부호가 다르다면 무조건 이사분면에
위에 점이냐? 그건 아니지. 왜? 4, 4분면도 xy의 부호는 다르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제 2, 4분면 위에 점 x, y의 곱은 음수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주어진 명제는 참이지만 역은 거짓, 즉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보기는 아니다, 디귿은. 그래서 기역, 니은만 우리가 원하는 보기이므로 11번의 정답은 3번. 12번 집합 x는 13579를 원소로 갖는 집합 x에 대하여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할 때 f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이때 g 또한 x에서 x로 가는 함수이고 g1이 5 그리고 gf와 fg의 합성이 같을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G1은 5와 그 다음에 GF, FG의 합성이 같다는 걸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1부터 대입을 해보면 GF1은 FG1이다. 그래서 F1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F1이 3이므로 G3은 FG1, 즉 F5와 같은데 F5가 7이기 때문에 G3의 값은 7이다. 그럼 이번에는 G3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위에다가 3을 대입해 보게 되면 GF3은 FG3 그러면 F3이 5이기 때문에 G5는 아까 위에서 구한 G3 7 그럼 F7은 다시 또 F에 대입했을 때 9가 나온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G3, G5를 이미 다 구했기 때문에 F7은 또 여기서 9라는 것도 중간에 계산을 했으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F7 더하기 G3 더하기 G5 그럼 계산을 해보게 되면 25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골라보니까 12번의 정답은 4번. 그래서 주어진 것들을 차근차근히 넣어서 헷갈리지만 않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 13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다음과 같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gx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그래서 지금 f는 정의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함수고 그 다음에 gx는 a라는 그 정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직접적으로 바로 대입하기보다는 일단 겉에부터 벗겨보자. 다시 말해서 f부터 소거해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gx를 t라고 치환을 해보면 gx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ft가 0 이상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t에 대해서도 성립을 해야 되는데 자 ft가 0 이상이 되기 위한 범위를 생각해 보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는 -t,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t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t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2분의 t-2가 0 이상이다. 즉 t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2 이하 또는 4 이상인 구간에만 존재를 해야 되는데 2차 함수는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프가 그려지진 않으니까 둘 중에 한 군데에 무조건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때 가볍게 생각을 해봐도 G0이 2분의 11이기 때문에 G0이 2분의 11이기 때문에 T가 항상 -2 이하일 수는 없겠다. 이미 G0이 2분의 11이라서 -2 이하로만 그래프가 그려지진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t, 즉 gx는 항상 어때야 된다? 4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구나. 그래서 ax의 제곱 -ax
플러스 2분의 11이 항상 4 이상이기 위한 a의 정수 a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 정리를 좀 해보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분의 3이 0 이상이고 싶다.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가 a, 즉 0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a가 0인 경우 2분의 3이 0 이상이니까 성립.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라면 2차 함수가 되는데, 그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하므로 a가 양수이면서 판별식 a의 제곱 마이너스 6a가 어때야 된다? 0 이상이니까 등호를 붙여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또는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1 또는 2를 만족하는 a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범위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건 정수 a의 개수이므로 총 0부터 6까지 7개가 됨을 알 수 있으니까 13번의 정답은 2번. 그래서 이 문제는 무턱대고 gx를 대입하기보다는 겉에 있는 f부터 소거시켜서 푸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는 문제다. 14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방정식 fx 곱하기 f 역함수 x가 6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f 역함수 x를 구해야만 풀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f 역함수 x를 먼저 빠르게 구해보면 여러분들 빠르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심해야 될 건 주어진 f의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2고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이제 빠르게 f 역함수를 구해준 다음에, 자 그러면 x는 0을 경계로 해서 함수가 바뀌고 역함수는 1을 경계로 해서 함수가 바뀌므로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x가 1보다 클 때, 그럼 이때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이고 f 역함수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 값이 6이 되어야 하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그럼 빈수분해 해보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5가 되는데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x는 일단 5 하나는 구했다. 두 번째, x가 0 이상이고 1보다는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이때 fx는 여전히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이고 대신 f 역함수 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되면서 이 값이 얼마? 6. 그럼 계산을 해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되는데 이 값은 전제 조건인 0과 1 사이의 정수가 아니므로 둘 다 우리가 구하는 해가 되지는 않는다. 세 번째, 마지막 x가 0보다도 작을 때, 그러면 그때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 f 역함수 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그래서 이 둘의 곱이 6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x-1의 제곱이 3. 그러면 0보다 작은 x값은 두 개 중에 1-루트 3만 있기 때문에 두 번째 x값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은 5 더하기 1-루트 3이므로 결국 6-루트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구나.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14번의 정답은 1번
15번 집합 x는 1, 2, 3, 4, 5, 6을 원소로 갖고 있으며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인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첫 번째 가조건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fx는 x. 나조건 집합 x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fx는 ex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조건들 3개를 요약해보면 1대1 대응이면서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fx가 x여야 하고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fx는 ex이다. 그럼 가조건을 좀 더 정리해보면 자, ffx가 x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a가 계속 a로 그러니까 a로 대응되던가 또는 a가 b로 대응되었을 때 두 번 합성해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b는 a로 가야 한다. 즉 fa가 a이거나 아니면 fa가 b로 간다면 반대로 fb도 a여야 한다는 말이 되겠고, 나 조건을 보게 되면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fx는 ex이다. 그러면 정의역이자 공역이 1, 2, 3, 4, 5, 6이기 때문에 결국 f1이 2이거나 또는 f2가 4이거나 또는 f3이 6인 거를 적어도 하나는 만족해라 라는 말이 되겠다. 물론 1대1 대응을 상태에서 그럼 이제 이걸 가나 조건을 다 분석을 해봤으니까 기억부터 천천히 살펴본다면 자, f4는 f역 함수 4인가요? 그러면 아까 가조건에서 ff4는 4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의 역함수를 합성해주게 되면 f4는 f역함수 4. 그래서 일단 기억은 참. 니은 f1 더하기 f3이 4이면 f역함수 2는 4인가요? 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f1, f3이 동시에 2가 될 수는 없으니까 f1이 1일 때 f3이 3이거나 또는 f1이 3일 때 f3이 1. 이 두 번째 조건도 가조건을 만족하니까 일단 둘 다 가능한데, 그런데 이때 나 조건을 보면 f1이 2도 아니고 f3 또한 6이 아니므로 결국 나 조건에 의해서 f2는 무조건 뭐가 되어야 한다? 4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아까 가조건을 분석한 거에 의해서 f4는 2가 되고 f4는 2가 되고 그랬을 때 이제 f 역함수 2 또한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니은은 참. 디귿 f2, f3이 20이면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는 4이다. 자,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1, 2, 3, 4, 5, 6이었기 때문에 두 함수값의 곱이 20이 된다는 건 4하고 5를 나눠 갖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지? f2가 4이고 f3이 5일 때, 그럼 이 경우에 아까 가조건에 의해서 f4는 2, f5는 3이 되고, 지금 f2가 4를 대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f의 값이 4이기 때문에 나 조건 또한 만족을 한다. 그럼 이제 남은 원소, 즉 1과 6이 서로 각자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되거나 또는 서로에게 대응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번 경우에는 가능한 f의 개수가 몇 개? 두 가지가 되겠다. 두 개가 가능하다. 두 번째, 이번에는 f2가 5이고 f3이 4인 경우, 그러면 아까 가조건에 의해서 f5가 2고 f4가 3이 되는데, 나 조건에서 f1이 2이거나 f2가 4이거나 f3, 6 이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만족을 해야 하는 상태인데 f2가 4가 아니고 f3도 6이 아니다. 그렇다면 f1이 2여야 하는데 f5가 2라서 1대1 대응이 되지 못하지. 그래서 2번인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는 존재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1, 2번 경우를 다 통틀어 봐도 가능한 F는 몇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네 개가 아니기 때문에 디귿은 거짓. 그럼 기역, 니은만 참이니까 보기에서 골라보면 15번의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15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고, 이제 16번부터는 단답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그래서 숙명여고의 경우에는 뭐 지난번 숙명여고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한 3년 전부터 이제 서술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단답형 문제만 출제되기 때문에 빠르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16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fx는 3x 더하기 1, gx는 마이너스 x 제곱일 때 gf-1, fg2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gf-1, f-1은 마이너스 2고 그럼 g-2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fg2, g2는 마이너스 4고 f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1. 그럼 이 둘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5가 되겠다. 그러므로 16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5. 17번 전체 집합 U는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를 만족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부분 집합 A는 1, 2, 3, 4, 5, B는 3, 4, 5, 6, 7을 원소로 가질 때 집합 U의 부분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집합 X의 모든 수의 합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그래서 가조건부터 보면 일단 X의 원소는 6개여야 하고 나조건 A-X는 B-X.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나조건 A-X는 B-X. 그럼 일단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A하고 B의 지금 교집합은 3, 4, 5이고 A의 지금 1과 2는 B에 존재하지 않는데 만약에 X에 1이 없다면 1은 A-X의 원소가 되게 되고 이때 우변은 절대로 1을 원소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B에서 X를 뺀다고 해도 1이 생기는 건 아니라서 나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다. 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B에 없는 A의 원소가 X에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무조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인즉슨 교집합의 원소가 아닌 원소들, 다시 말해서 A에서는 1, 2, 그리고 B에서는 6, 7 모두 무엇의 원소여야 한다? X의 원소여야만 한다. 나조건 이해하면 이 문제, 그러니까 나조건, 물론 다조건도 쉽진 않은데, 이제 나조건부터 확실하게 이해하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B에서 X를 뺀다고 해서 B에 없던 원소가 추가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A-X에 B에 없는 원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과 2 같은 이런 원소들은 X에 있어서 A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유로 6과 7도 X의 원소이어야 하므로 이 1, 2, 6, 7은 모두 다 X의 원소이다. 그 다음에 다조건 X-A 교집합 X-B가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이제 적어도 원소 하나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X에 1, 2, 6, 7 말고 두 개의 원소가 더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A, 즉 1, 2를 제외하고 6, 7 근데 6, 7은 X 빼기 B가 없기 때문에 A, B라는 원소 중에 적어도 하나는 X 빼기 A에도 속해야 되고 X 빼기 B에도 속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무슨 값? 최대값. 그렇다면 지금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인데 지금 A, B에 있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말고 8, 9, 10이 A, B여도 된다는 말이 되니까 결국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A하고 B가 9하고 10일 때 다조건까지 만족하면서 최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다조건의 좌변이 9하고 10이라서 9하고 10이라는 원소를 가지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란 말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 x는 2와 같기 때문에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 2, 6, 7, 90을 다 더하게 되면 16 더하기 19니까 얼마? 35. 그러므로 17번의 정답은 35. 18번 집합 U는 x바 x는 36의 양의 약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의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명제를 보니까 집합 x의 어떤 원소는 3의 배수이다. 그럼 이걸 부정하게 되면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36이라는 숫자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이거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는 하나도 x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결국 2의 제곱의 약수들만 집합 x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구나. 된다. 그래서 2의 제곱의 약수들 즉 1, 2, 4만 집합 x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모두 다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1, 2, 4의 부분집합이면 다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이 뭐였어? 공집합은 아닌 x. 그러므로 1, 2, 4의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구하게 되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즉 7개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7. 19번 두 양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2B의 제곱분의 A 마이너스 AB,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4B 제곱의 최소값을 Q분의 P라 할 때 P 더하기 2Q의 값을 구하시오. 단 PQ는 서로소인 자연수, 즉 기하분수라는 소리지. 자, 그럼 앞에 문제들에서도 있었지만 양수 AB를 주면서 우리한테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건 아무래도 절대부등식을 이용하라는 의미이겠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 주어진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a의 제곱 플러스 4ab 더하기 4b 제곱분의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4b 제곱, 그러면 나눈 목 1을 바깥으로 빼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4b 제곱분의 5ab가 되고, ab를 분모 분자를 나누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4분의 5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산술기하를 써주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역수관계인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우리는 AB가 양수니까 가볍게 산술계를 통해서 2 이상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모가 6 이상. 그런데 지금 이 값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를 빼야 되는데 분수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최소여야 한다. 즉 6일 때 이 값이 결국 최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1에서 뺐을 때 최소. 그럼 뺐을 때 최소가 되려면 빼는 값이 가장 커야 하고, 그리고 분수가 크려면
양수인 분수가 크기 위해서는 분모가 작을수록 크다.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인 분모가 6일 때 최소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계산 실수가 있었네. b분의 a 더하기 4 곱하기 a분의 b지. 아이디어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크거나 같다 4가 되고, 그럼 분모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 크거나 같다 8이 되겠네. 그렇다면 8일 때 최소라고 했으니까 1-8분의 5를 계산하면 8분의 3. 그러면 P가 3이고 Q가 8이기 때문에 P 더하기 2Q는 3 더하기 2 곱하기 8이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다? 19이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9. 20번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 fx는 m 곱하기 절대값 x-2 더하기 6x-1이라고 할 때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중 유형교재에 거의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쉽게 요약하자면 절대값 때문에 이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려지지 않고, 즉 이어져서 그려지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려면 결국 단순 증가하거나 계속 우상향을 하거나 또는 단순 감소해야 한다. 이 말인즉슨 이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2 이상일 때 기울기는 m 플러스 6이고 2 미만일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m 플러스 6이기 때문에 이 둘의 부호가 같다는 건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m의 범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또 그리고 6보다는 작다. 그래서 시중 유형교재에서 많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풀어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m의 개수는 결국 몇 개? 11개.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얼마? 11. 21번 집합 x의 원소는 0, 6, a에 대하여 x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두 함수 fx, gx가 다음과 같다. 이때 상수 ABC에 대하여 두 함수 f와 g가 서로 같을 때 2a 더하기 b-c의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0과 6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함수가 같다는 말은 꼭 식의 모양이 같다기보다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를 대입했을 때 항상 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0부터 두 식에 모두 대입을 해보면, 자, 먼저 F0은 G0이다. 그래서 대입을 했더니 0은 3 플러스 C. 그래서 일단 C가 마이너스 3인 건 금방 알아낼 수 있었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6. 그럼 F6은 G6. 그럼 대입을 해보니까 18, 6-B가 3 더하기 C, 즉 0이다. 그러므로 B의 값은 얼마? 6이다. 굉장히 쉽게 B랑 C는 금방 구해졌고, 이제 마지막 A를 대입했을 때, 즉 FA와 GA도 같아야지만 F랑 G가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A-3, A-B가 절대값 A-3 빼기 더하기 C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참고로 B는 6이라고 했으니까 6으로 바꿔줄게. 자, 그러면 당연히 나눠서 풀어야겠네. 그래서 A가 3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게 되면 A-6이 약분이 되면서
a-3이 1이 되고,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은 0이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다. 잠시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인데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플러스 루트 13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루트 13은 대략 3과 4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2분의 3 더하기 루트 13이 3보다 크다는 건 확실하다. 만약에 a가 3보다 작다면 우변이 마이너스 a가 되면서 약분을 해보면 a-3, a-6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전개해서 이제 a를 구해서 그 3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래프로도 조금 쉽게 풀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a-3, a-6의 그래프가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a 값은 음수가 돼야 되니까 3과 6 사이의 숫자인데, 우리는 3보다 작은 범위를 만족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는 3보다는 크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a, b, c 다 구했다. 좀 a가 계산이 뭐 단답형 치고는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답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2a 더하기 b-c를 계산해 보면 12 더하기 루트 13이 되겠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2 더하기 루트 13. 22번 집합 ABC에서 NA가 5, NB는 4, NC는 8이고 NA교B는 3, 그 다음에 NA교 B교C는 2이다. 이때 NA 합집합 B 교집합 C의 최대값과 N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최대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먼저 첫 번째 NA 합집합 B 교집합 C가 최대가 되기 위한 값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좀 벤 다이어그램이 편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먼저 주어진 조건에서 3개의 교집합의 원소는 2개가 들어있고 A 교집합 B의 원소가 3개니까 여기가 1. 근데 우리가 원하는 원소의 개수가 최대이고 싶은 범위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한 많은 원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에 1개, 아니지? 5개니까 여기가 2개지? 여기가 2개, 여기가 1개밖에 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때 이제 C의 개수는 8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쪽에 남은 3개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 즉 C의 원소가 초과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된 부분의 원소가 최대이기 위해서는 A하고 B의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있을 때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최대값은 얼마? 5.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가 최대이기 위한 조건을 계산을 해보면, 자, NA 합집합, B 합집합, C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5 더하기 4 더하기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 B교집합 C 마이너스 N C교집합 A 더하기 2.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16 마이너스 N B교집합 C 빼기 N C교집합 A가 되는데, 지금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가장 적게 뺐을 때 최대가 되겠지. 즉 B교집합 C와 C교집합 A가
최소이고 싶은데 이 값들은 모두 NA 비교 C, 즉 N 비교 C랑 그 다음에 NC 교 A가 모두 어때? NA 비교 C보다는 크거나 같아서 적어도 2개 이상의 원소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N 비교집합 C와 NC 교집합 A가 최소인 2일 때 이 값이 최대가 되므로 결국 최대값은 얼마? 12.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두 번째 최대값은 12가 된다. 물론 두 번째 이 A합집합 B합집합 C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을 이용하는 게 내가 볼 땐 좀 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두 최대값이 5하고 12니까 둘의 합은 얼마? 17.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7. 23번 실수 x에 대한 세 조건 PQR이 다음과 같을 때 Q가 납히기 위한 필요 조건인 동시에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Mn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먼저 문제에서 말한 조건들을 정리해보면 Q가 납히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납히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납히이면 Q이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Q이면 R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집합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PSE가 Q에 포함되고 Q는 R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일단 만족하는 조건들의 X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납히부터 생각을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28이 0보다 작다.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7이니까 자, X는 4보다 크고 7보다 작다. 그 다음에 Q는 있는 그대로 N보다 크거나 같다이고, 그 다음에 R은 X가 2분의 N 플러스 3보다 크거나 또는 X가 2분의 N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범위, 즉 납히는 Q에 포함되어야 되고 Q는 R에 포함되어, 그러니까 진리집합들이 R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놓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먼저 납히부터, 그러니까 P의 여집합부터 수직선을 나타내보면 자, 여기 4부터 7까지, 그 다음에 Q는 N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R은 여기 N이고, 그 다음에 R은 2분의 N 플러스 3보다 크거나 또는 2분의 N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되어야지만 주어진 조건 납히이면 Q이고 Q이면 R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N은 4 이하이고, 그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3이 N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M은 2N-3보다 2N-3보다 작아야겠다. 그럼 이제 대신 MN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지? 뭐야? 자연수. 그래서 이제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으니까 안 되고, 2를 대입해보면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n에 3을 대입해보면 3보다 작은 자연수, 즉 m이 1, n이 3 또는 m이 2, n이 3. 자, 이번에 4를 대입해보면 5보다 작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1, 4부터 어디까지? 4, 4까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m, n의 순서쌍이 총 몇 개? 6개가 가능하다는 거를 구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몇 개? 6개. 자, 이렇게 마지막 단답형 8번인 23번 문제를 끝으로 이번 2022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승명여고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항은 딱히 없어 보이지만 이제 사실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문항들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조잡해서 실수를 유발한다기보다는 기본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혼동될 수 있도록 좋은 문제로 출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그 내가 설명한 부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아이들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수학화 같은 경우에는 수능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사실 지금 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다룬 집합부터 명제, 절대부등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모두 다 나중에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복습을 할 수 있길 바랄게.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